일본 전체가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한 뉴스가 보도되자 일본 남성들이 일제히 고개를 숙이게 되었습니다. 일본 여성과 한국 남성이 결혼하는 한일 국제 결혼이 폭발적으로 증가했기 때문인데요. 이 추세는 매년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저는 꼭 한국 남자와 결혼하고 싶어요. 한국어를 배워서 한국으로 이직을 생각하고 있어요. 도대체 일본 여성들이 한국 남자의 어떤 매력에 푹 빠진 걸까요? 그리고 여기 29살 일본 승무원 하나 오자와가 한국 남자에 대해 직접 경험한 것은 단순한 통계를 뛰어넘는 충격적인 진실이었습니다. 과연 하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 이야기를 지금 시작합니다. 저는 하나 오자와입니다. 29살이고 ANA 항공에서 5년째 승무원으로 일하고 있어요. 그날도 평범한 하루였습니다. 나리타 공항 승무원 라운지에서 동료들과 휴식을 취하고 있었죠. 하나 이거 봐. 유키가 스마트폰을 들고 다가왔어요. 화면에는 뉴스 기사가 떠 있었습니다. 한일 국제결혼 급증, 일본 여성과 한국 남성 커플 40% 증가라는 제목이었죠. 믿어져? 작년에만 1176건이래. 우리 또래 여자들이 한국 남자들한테 푹 빠져 있다는 거야.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과장된 거 아냐? 한국 드라마나 케이팝 때문에 일시적인 현상이겠지. 그런데 옆에서 듣고 있던 미도리가 끼어들었어요. 아니야, 진짜야. 내 고등학교 동창 3명이 한국 남자랑 결혼했거든. 한 명은 서울로 이주까지 했다고. 3명이나? 저는 놀랐습니다. 그럴 리가 없어. 유키가 다시 폰을 보더니 말했어요. 여기 봐. 반대로 일본 남자랑 결혼한 한국 여자는 147건이래. 8분의 1 수준이야. 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한국 남자들이 뭐 대단하다고 그래? 우리나라 남자들보다 나을 게 뭐가 있다고. 동료들이 웅성거리며 떠들고 있을 때 저는 혼자 생각에 잠겼어요. 정말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일본이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더 안정적인 나라 아닌가요? 왜 굳이 한국을 선택하는 걸까요? 휴식 시간이 끝나고 동료들이 하나둘 자리를 떠났습니다. 저는 혼자 남아서 그 기사를 다시 읽어봤어요. 한국 남성과 결혼한 일본 여성들이라는 소제목이 유독 눈에 들어왔습니다. 기사를 읽다 보니 더 궁금해졌어요. 도대체 이 여성들은 무엇 때문에 그런 선택을 한 걸까요? 단순히 한류 때문일까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걸까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도 그 생각이 머리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1176명이라는 숫자가 계속 맴돌았어요. 그냥 우연의 일치일까요? 아니면 제가 놓치고 있는 무언가가 있는 걸까요? 침대에 누워서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29살인 저는 지금까지 진지한 연애를 해본 적이 없었어요. 일에만 매달려 살았죠. 혹시 제가 무언가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는 건 아닐까요? 그런 생각을 하며 잠들었습니다. 그때는 몰랐어요. 이 작은 호기심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게 될 줄은. 다음 날 오후 저는 카페에서 그 기사에 나온 전문가 인터뷰 영상을 찾아봤어요. 와세다 대학교 사회학과 다나카 유리 교수가 출연한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일본 여성들이 한국 남성을 선택하는 이유는 단순히 경제적 조건이 아닙니다. 가장 큰 동기는 삶의 보람이에요. 다나카 교수의 말에 저는 멈춤 버튼을 눌렀습니다. 삶의 보람이라니요? 무슨 의미일까요? 영상을 다시 재생했어요. 한국 남성들은 감정 표현에 있어서 일본 남성들과 확연한 차이를 보입니다. 매일 아침 사랑한다고 말하고 아내의 작은 변화도 알아채죠. 그때 옆 테이블에서 들려온 대화가 귀에 들어왔어요. 제 동기 승무원인 유키였습니다. 정말 지겨워. 남편이 집안일을 전혀 안 도와줘. 많이 힘들어? 친구가 물었어요. 힘든 게 아니라 서운해. 결혼 5년 동안 고마워라는 말 한 번 들어본 적이 없거든. 나는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을 하고 있는 것처럼 생각해. 저는 가슴이 뜨끔했습니다. 유키의 말이 남의 일 같지 않았거든요. 집으로 돌아가는 전철 안에서 스마트폰으로 관련 기사를 더 찾아봤어요. 한국으로 이주한 일본 여성 3인의 진솔한 고백이라는 제목의 기사였습니다. 첫 번째 여성의 인터뷰가 인상적이었어요. 한국 남편은 매일 아침 오늘도 고생해라고 말해줘요. 일본에서는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말이었어요. 두 번째 여성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남편이 제가 아플 때 직접 죽을 끓여주고 머리를 쓰다듬어줘요. 처음에는 당황스러웠는데 이제는 너무 행복해요. 세 번째, 여성의 말이 가장 마음에 와 닿았어요. 사랑받고 있다는 느낌을 매일 받아요. 이전에는 그런 감정이 뭔지 몰랐거든요. 저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사랑받고 있다는 느낌이라니요. 29년을 살면서 저는 그런 감정을 느껴본 적이 있었나요? 부모님은 저를 사랑하시지만 표현을 잘 안 하세요. 일본 사람들이 다 그렇듯이요. 친구들과도 깊은 감정적 교류보다는 예의 바른 관계를 유지해 왔어요. 그날 밤 거울 앞에 서서 자신에게 물어봤습니다. 하나, 너는 행복해? 대답이 나오지 않았어요. 행복하다고 말할 수도 불행하다고 말할 수도 없었거든요. 그냥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을 뿐이었어요. 다나카 교수의 말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삶의 보람. 저에게는 과연 삶의 보람이 있을까요? 일이 전부인 저의 삶에서 진정한 보람을 찾을 수 있을까요? 일주일 후 동료 미사키가 점심시간에 흥미로운 영상을 보여줬어요. 하나, 이거 진짜 충격적이야. 한국 남자들이 보내는 카톡 메시지야. 화면에는 연인끼리 주고받은 메시지들이 캡처되어 있었어요. 아침 6시, 좋은 아침이야. 오늘도 예쁘게 웃는 하루 되길 바라. 오후 2시, 점심 잘 먹었어? 힘든 일 있으면 언제든 연락해. 저녁 8시, 집에 잘 들어갔어? 오늘 하루도 고생했어. 저는 놀랐습니다. 이런 메시지를 매일 보내는 거야? 매일이야. 하루도 빼먹지 않고. 여기 봐, 날짜별로 다 있어. 미사키가 스크롤을 내리며 보여준 메시지들은 정말 매일매일 기록되어 있었어요. 심지어 기념일도 아닌 평범한 화요일에도 너와 함께하는 오늘이 특별해라는 메시지가 있었죠. 일본 남자들은 이런 거 안 하지 않아? 미사키가 물었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처음 사귈 때나 그렇지. 시간이 지나면 연락 자체를 잘 안 해. 그날 저녁 집에 가는 길에 NHK 라디오에서 흥미로운 프로그램을 들었어요. 도쿄대 사회학과 오오야 히로시 교수가 출연한 토크쇼였습니다. 일본 남성들은 감정 표현을 억제하도록 사회화되어 왔습니다. 남자답다는 것이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것이라고 배웠죠. 진행자가 물었어요. 그게 문제가 되나요? 물론입니다. 여성들이 정서적 연결을 갈구하는데 남성들이 그것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어요. 반면 한국 남성들은 감정 표현이 자연스러운 문화 속에서 성장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관련 자료를 더 찾아봤어요. 놀라운 통계를 발견했습니다. 한국 남성의 가사 참여율이 일본 남성보다 1.5배 높다는 거였어요. 더 충격적인 건 30대 한국 남성들의 자녀 돌봄 참여도였습니다. 기저귀 갈기, 목욕시키기, 밤중 수유 등을 당연한 일로 여긴다는 설문 결과였어요. 저는 주변을 돌아봤습니다. 제가 아는 일본 남성들은 어떨까요? 대학 시절 사귀었던 남자친구는 제가 아플 때도 병원 가봐라는 메시지 한 줄이 전부였어요. 감정적인 위로나 공감은 기대할 수 없었죠. 그때 문득 깨달았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감정적 연결이 무엇인지 제대로 경험해 본 적이 없었어요. 연애를 했어도 서로 예의를 지키며 적당한 거리를 유지했죠.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만약 누군가가 제게 매일 따뜻한 메시지를 보내준다면 어떨까요? 제가 힘들 때 진심으로 위로해준다면 어떨까요? 상상만으로도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그런데 동시에 서글픔도 밀려왔습니다. 29년을 살면서 그런 감정을 느껴보지 못했다는 사실이 슬펐거든요. 저는 처음으로 제 삶에 무언가 중요한 것이 빠져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한 달 후 같은 아파트에 사는 룸메이트 미사키가 저녁을 준비하며 말했어요. 하나, 나 결혼해. 누구랑?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한국 사람이야. 와세다 대학교에서 교환학생으로 온 김태민. 포크를 들고 있던 제 손이 멈췄어요. 언제부터 사귄 거야? 6개월 정도. 처음에는 언어 교환 파트너로 시작했는데 미사키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떠올랐어요. 그런데 결혼이라니 너무 빠른 거 아니야? 미사키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하나, 나 ANA 그만둘 거야.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미사키는 저보다 먼저 입사해서 선배였거든요. 승무원이 꿈이었고 이 일을 정말 좋아했는데 갑자기 그만둔다니요. 미쳤어? 왜 회사를 그만둬?
한국으로 갈 거야. 태민이가 서울에 있는 회사에 취직했거든. 그래도 내 커리어를 포기할 순 없잖아. 미사키가 고개를 저었어요. 포기가 아니야, 하나? 선택이야. 나는 지금까지 일만 했어. 그런데 태민이와 함께 있으면서 내가 정말 원했던 게 뭔지 깨달았거든. 뭘 깨달았는데? 사랑받는다는 게 어떤 기분인지 처음 알았어. 매일 아침 눈을 뜨면 태민이가 보낸 메시지가 있어. 미사키, 좋은 아침.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라고. 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런 달콤한 말은 처음에만 하는 거야. 6개월 동안 하루도 빠뜨린 적이 없어. 미사키가 핸드폰을 보여줬어요. 정말로 매일매일 아침 메시지가 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봐. 미사키가 스크롤을 내렸어요. 내가 시험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다고 했더니 태민이가 직접 만든 도시락을 가져왔어.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만들었다고 하더라고. 사진 속에는 정성스럽게 만든 도시락과 함께 미사키를 위해 특별히 만들었어요. 힘내세요라는 쪽지가 있었어요.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정말로 그런 남자가 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너도 알잖아. 우리 일본 남자들은 안 그래. 6개월 사귀면 이미 권태기야. 연락도 뜸해지고 데이트도 의무적으로 하게 돼. 미사키의 말이 맞았어요. 저도 그런 경험이 있었거든요. 태민이는 달라. 어제도 내가 야근한다고 하니까 회사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어. 추운 날씨에 2시간이나. 바보 같은 짓이네. 아니야, 하나? 그게 사랑이야. 나는 29년 동안 진짜 사랑이 뭔지 몰랐어. 태민이를 만나고 나서야 알았어. 그날 밤 저는 잠들 수가 없었어요. 미사키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진짜 사랑이라니요. 저는 정말 사랑을 해본 적이 없는 걸까요? 2주 후 인천행 비행기에서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이코노미 클래스 31A 좌석에 한국인 아버지와 5살 정도 되어 보이는 딸이 앉아 있었어요. 이륙 후 30분쯤 지났을 때 아이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귀가 먹먹하다며 보챘어요. 보통 아버지들은 당황해하거나 아이를 혼내는 경우가 많은데 이 아버지는 달랐어요. 아영아, 아빠가 귀 마사지 해줄까? 아버지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아이의 귀를 살살 마사지해줬어요. 그리고 비행기가 높이 올라가서 그런 거야. 조금 더 참으면 괜찮아질 거야 라고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에 감동받았어요. 아이를 윽박지르지 않고 상황을 이해시키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거든요. 아이가 진정되자 아버지가 가방에서 작은 간식을 꺼냈어요. 조금만 먹으면 귀가 더 편해질 거야. 그때 아이가 간식을 흘렸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과자 부스러기들을 보며 아이가 다시 울먹이기 시작했어요. 괜찮아, 아영아. 아빠가 치워줄게. 아버지는 아이를 혼내지 않았어요. 대신 무릎을 꿇고 바닥을 깨끗하게 치웠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가가기도 전에 저에게 말했어요. 죄송해요. 아이가 실수했네요. 고생 많으시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서비스업 종사자에게 이렇게 자연스럽게 감사 인사를 하는 승객은 많지 않았거든요. 괜찮습니다. 아이는 원래 그런 거예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비행 내내 그 아버지는 아이에게 책을 읽어주고 그림을 그려주고 지루해할 틈을 주지 않았어요. 다른 승객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려고 세심하게 배려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착륙 전 아이가 다시 보채기 시작했을 때였어요. 아빠, 무서워요. 무서울 거 없어. 아빠가 여기 있잖아. 아영이 손 잡아줄까? 아버지가 아이의 손을 꼭 잡아주는 모습을 보며 저도 모르게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이런 따뜻함을 제공할 수 있는 남자가 정말 있다는 게 신기했거든요. 인천공항에 도착해서 승객들이 내릴 때 그 아버지가 다시 저에게 인사했어요. 긴 비행 동안 친절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 저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이런 자연스러운 감사 표현을 받은 게 언제였는지 기억이 안 났거든요. 승무원 휴게실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계속 그 아버지와 딸의 모습을 떠올렸어요. 인내심, 따뜻함, 배려심. 이런 것들이 한국 남성들의 특징인 걸까요? 그때 문득 미사키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태민이도 그래요. 제가 힘들 때마다 다른 세상 사람처럼 따뜻하게 감싸 안아줘요. 저는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이런 사랑을 받아본다면 어떨까요? 한 달 후 미사키의 초대로 서울을 방문했습니다.
결혼 준비로 바쁜 미사키를 도와주기 위해서였어요. 명동에서 쇼핑을 하다가 서점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한글 교재 코너에서 발걸음이 멈췄어요. 일본인을 위한 한국어 첫걸음이라는 책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사봐 하나야. 한국어 배우면 좋을 것 같은데. 미사키가 권했어요. 저는 주저했습니다. 굳이 배울 필요가 있을까? 있어. 나도 태민이랑 사귀면서 한국어 배웠는데 세상이 달라 보여. 한국 문화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거든. 책을 펼쳐봤어요. 첫 페이지에 나온 기초 문장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라는 문장에서 눈이 멈췄어요. 한국어로 사랑을 표현하는 말을 보니 왠지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 책 살래? 저는 미사키에게 말했어요. 그날 저녁 호텔에서 유튜브로 한국 남성들의 프로포즈 영상을 찾아봤어요. 우연히 본 영상 하나가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한 남성이 여자친구 앞에서 무릎을 꿇고 말하고 있었어요. 당신은 나의 전부입니다. 당신 없는 내 인생은 상상할 수 없어요. 평생 당신을 사랑하고 지켜드릴게요. 진심이 담긴 목소리와 표정에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어요. 저런 진심 어린 고백을 들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다음 날 미사키의 집에 갔을 때 태민 씨를 처음 만났습니다. 예상보다 평범해 보이는 남성이었어요. 키도 그리 크지 않고 외모도 특별하지 않았죠. 하나 씨, 안녕하세요. 미사키에게 많은 이야기 들었어요. 태민 씨의 첫 인사는 정중했습니다. 그런데 미사키를 바라보는 눈빛이 달랐어요. 정말 애정이 가득했습니다. 미사키야, 목말라? 물 가져다 줄까? 괜찮아? 피곤하면 먼저 쉬어도 돼. 1시간도 안 되는 시간 동안 태민 씨는 미사키에게 이런 말을 10번도 넘게 했어요. 과하다 싶을 정도로 세심하게 배려했습니다. 미사키가 화장실에 간 사이 태민 씨가 저에게 말했어요. 미사키는 정말 소중한 사람이에요. 매일 아침 그 사람 얼굴을 보면 하루가 행복해져요. 저는 놀랐습니다. 6개월 사귀었는데도 여전히 그런 감정을 느낀다니요. 결혼하고 나서도 그럴 수 있을까요? 저는 솔직하게 물어봤어요. 더 그럴 것 같아요. 미사키를 더 많이 사랑하고 싶거든요. 그 말을 들으며 저는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이런 사랑이 정말 존재한다는 게 신기했거든요. 서울에서 돌아온 지 한 달 후 NHK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다큐멘터리 제작팀에서 한국에 끌리는 일본 여성들이라는 프로그램을 제작하는데 인터뷰에 참여해달라는 요청이었어요. 처음에는 망설였습니다. 제가 무슨 특별한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싶었거든요. 하지만 미사키가 등을 떠밀었어요. 하나야, 내 이야기를 해봐. 너도 변하고 있잖아. 촬영 당일 스튜디오에 도착했을 때 저보다 먼저 온 다른 출연자들이 있었어요. 모두 한국 남성과 결혼했거나 사귀고 있는 일본 여성들이었습니다. PD가 저에게 첫 질문을 던졌어요. 하나 씨는 한국 남성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솔직하게 말해야 할까요? 아니면 무난하게 넘어가야 할까요? 처음에는 이해할 수 없었어요. 카메라가 저를 향해 있었지만 더 이상 신경 쓰이지 않았어요. 그동안 속에 담아두었던 이야기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통계를 보고 충격받았거든요. 일본 여성들이 왜 굳이 한국을 선택하는지 이해가 안 됐어요. 우리가 더 안정적인 나라에 살고 있는데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생각이 바뀌셨나요? 저는 깊게 숨을 쉬었어요. 네. 완전히 바뀌었어요. 제가 놓치고 있던 게 뭔지 알게 됐거든요. 무엇을 놓치고 계셨던 건가요? 진심이요. 진짜 사랑이 뭔지 몰랐어요. 29년을 살면서 누군가에게 진심으로 사랑받는다는 게 어떤 건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어요. 스튜디오가 조용해졌습니다. 다른 출연자들도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어요. 한국 남성들은 달라요. 감정 표현을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매일 사랑한다고 말하고 상대방을 위해 기꺼이 시간을 내주죠. 일본에서는 그런 걸 유치하다고 생각하잖아요. PD가 더 자세히 물어봤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점이 다른가요? 제가 본 한국 남성은 아이에게도 정말 다정했어요. 윽박 지르지 않고 이해시키려고 노력하고 서비스업 종사자에게도 자연스럽게 감사 인사를 해요. 그런 작은 배려들이 축적되면 큰 따뜻함이 되는 것 같아요.
하나 씨도 한국 남성과의 만남을 원하시나요? 이 질문에 저는 잠시 머뭇거렸어요. 하지만 정직하게 대답하기로 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네. 나도 누군가의 진심을 느끼고 싶어요. 사랑받고 있다는 확신 속에서 살아보고 싶어요. 29살까지 그런 감정을 모르고 살았다는 게 서글퍼요. 촬영이 끝난 후 제작진이 말했어요. 정말 솔직하고 진정성 있는 인터뷰였어요. 많은 시청자들이 공감할 것 같아요. 방송이 나간 다음 주 반응이 폭발적이었습니다. SNS에는 수백 개의 댓글이 달렸어요. 하나 씨 말이 곧 내 이야기. 나도 똑같이 생각했어. 용기 내서 말해줘서 고마워. 그 중에서 가장 마음에 와닿았던 댓글이 있었어요. 29살까지 진짜 사랑이 뭔지 몰랐다는 말에 울었어요. 저도 32살인데 같은 기분이에요. 저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저처럼 진정한 사랑을 갈구하는 일본 여성들이 정말 많았어요. 통계의 숫자가 이제야 이해됐습니다. 방송 이후 한 달 뒤, 저는 다시 인천행 비행기 승무를 맡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31의 좌석에 익숙한 얼굴이 보였어요. 그때 그 아버지와 딸 아영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번에 뵈었던 승무원 분이시네요. 아버지가 환하게 웃으며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다시 뵙게 되어 반가워요. 저도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영아 인사해. 지난번에 친절하게 해주셨던 이모야. 안녕하세요. 아영이가 깜찍하게 인사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옆자리에 다른 남성이 앉아 있었습니다. 30대 중반 정도로 보이는 단정한 인상의 남성이었어요. 제 동생 도윤이에요. 오늘 처음 일본 여행 가는 거예요. 아버지가 소개해줬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도윤입니다. 그는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비행 중에 서비스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게 되었어요. 도윤 씨는 서울에서 IT 회사를 다니고 있었고 형님의 권유로 도쿄 여행을 결정했다고 했습니다. 일본어를 조금 공부했는데 실제로 써볼 기회가 없어서 걱정이에요. 도윤 씨가 말했어요. 한국어도 배우고 계세요? 저는 궁금했습니다. 네, 요즘 한국어 공부하고 있어요. 아직 초보지만요. 와, 대단해요. 어려우시죠? 어렵지만 재미있어요. 특히 한국 사람들과 대화할 때 느끼는 따뜻함이 좋아서 더 배우고 싶어져요.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도윤 씨가 저에게 말했어요. 실례가 안 된다면 연락처를 교환할 수 있을까요? 일본 여행 중에 궁금한 것도 있고 언어 교환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승객과 개인적 연락처를 교환하는 것은 규정상 조심스러운 일이었거든요. 하지만 왠지 거절하고 싶지 않았어요. 좋아요. 일본 여행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연락하세요. 그날 밤 도윤 씨에게서 첫 메시지가 왔어요. 하나 씨, 오늘 친절하게 해주셔서 감사했어요. 덕분에 편안한 비행이었습니다. 도쿄에 잘 도착했어요. 단순한 인사 메시지였지만 왠지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에도 메시지가 왔어요. 하나 씨, 좋은 아침이에요. 오늘도 근무 화이팅 하세요. 그리고 그 다음 날도 그다다음 날도 매일 아침 메시지가 왔습니다.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자연스럽게 안부를 물어왔어요. 일주일 뒤 도윤 씨가 한국으로 돌아갈 때 메시지를 보내왔어요. 하나 씨 덕분에 정말 좋은 일본 여행이었어요. 추천해주신 장소들 모두 가봤는데 너무 좋았어요. 언제 기회가 되면 하나 씨께 서울을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런 감정을 느끼는 게 언제였는지 기억이 안 났어요. 한국으로 돌아간 후에도 도윤 씨의 메시지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부담스럽지 않았어요. 자연스럽고 따뜻했거든요. 하나 씨, 오늘도 고생했죠? 항상 웃는 모습이 예뻐요. 비행 근무 힘들 텐데 건강 잘 챙기세요. 오늘 서울 날씨가 정말 좋아요. 하나 씨와 함께 걸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그토록 갈망했던 진심이구나. 매일 받는 따뜻한 관심과 배려가 이런 기분을 주는 거구나. 2달 후 저는 큰 결심을 했습니다. ANA에 사직서를 제출한 거예요. 그리고 도윤 씨에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도윤 씨, 저 서울로 갈 거예요. 이제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배우고 싶어요. 오늘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하나의 여정을 통해 우리는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다시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한국 남성들의 진심 어린 감정 표현과 세심한 배려는 단순한 문화 차이를 넘어서 진정한 사랑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매일 전하는 따뜻한 메시지, 상대방을 향한 진심 어린 관심,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을 위한 기꺼운 희생. 이런 것들이야말로 진짜 사랑의 조건이 아닐까요? 하나처럼 29년 만에 진정한 사랑을 찾은 이야기가 여러분에게도 용기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사랑에는 국경이 없고 진심은 모든 벽을 뛰어넘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오늘의 이야기였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재밌으셨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다음에도 더욱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